딱딱한 바닥 자는 게 문제가 있다. 혼자 또 난데없죠? 예. 한번 글쎄 보시죠. 뭐 저 한번 얘기 같은 들어볼까요? 경우는 예. 그 김영건 씨. 습관화된 그 구분 자세가 예.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되면은 이게 물론 이제 목 디스크도 올 수도 있고 예. 네네. 또 그게 더 발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신경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뭐 마루 바닥에서 잔다든가 장시간 좀 뭐 저도 다 해당이 돼요. 예. 장시간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예. 저는 뭐 매니저 없이 이 시간까지 혼자 다니니까. 그렇죠. 운전자가 직접 하고 그래서 예. 크게 뭐 이상 있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옷도 직접 들고 다니시고 예.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입술이 뭐 두꺼워진 것도 일시적인 이게 거다. 맨바닥에서 자서 입술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입술만 조금 아니, 이상 맨바닥에 있어요. 앉으면 입술이 두꺼워지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바닥이 눌린 모양이죠. 예. 뭐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거 얼핏 생각하면 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흔히 CF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돌 침대 중에 별 5개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냥 바닥에서 그래요? 근데 물론 그냥 맨바닥은 아니지만 뭐 네. 온돌이 더 허리에 좋다든가 그래서 그건 괜찮을 것 같고 이 습관화된 구분 자세가 이제 원래 이렇게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세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속된다면 그 뭔가 좀 이제 이상한 상태로 그게 굳어지는 그게 이제 뭔가 굳어진다는 것이 그 어감이 맞잖아요. 그 상태로 굳어지는 강직성에 게 지금 무게를 경직성. 주고.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로 뭔가 굳어졌다. 그런 게 잘못된 게 굳어졌다. 네. 그게 이제 온몸이 굳어졌다. 그게 경직성. 예. 강직성. 어? 강직성. 그러니까 뭐 경직이나 강직이나. 지금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인순 씨도 나쁜 자세가 습관화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걸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지면서 네. 무리하게 힘을 막 이렇게 주게 되면 예. 그게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강직성 근육 척추염.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네. 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뻣뻣하게 있으면서 그게 굳어갈 것 같은 느낌은 안 좋은 자세로. 들어요. 네. 아유, 몸이 유연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우, 유연 그럼요. 정도가 아니죠. 아, 유연 정도가 네, 아니죠. 네. 저 댄스 하시는 거 보면 난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굳어있는 근육이 없어요. 네. 예. 여성 아이돌 같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싹 바꿨네요. 혹시 바꿨어요? 김영건 씨 반대로 가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원칙을 한 파악하셨군요. 번도 뭐 비타면서 맞춘 적이 없으니까 1번들 읽길래 잽싸게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1번은 예. 아닐 거다. 아하. 발목 골절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왜냐하면 골절이 됐을 때 쉬어야 됩니다. 예. 골절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뼈가 흐트러진 거죠. 척추까지 다 흐트러지면서 발목부터 뼈가 흐트러져가지고. 원래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흠이 터지면서 점점 크게 올라오거든요.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온 거죠. 예. 태연 씨는 이게 3번을 제외하고서는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습관화된 구분 자세. 네. 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굽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을 장시간 할 때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굽어집니다. 굽게 되죠. 굽어져요. 그리고 네. 발목이 골절되면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못 다니거든요. 구부정해지죠. 목발 짚으면 이렇게 구부정해지죠. 그렇죠. 세 가지는 다 구부정한데 3번만이 이게 쭉 펴지는 거죠. 딱딱한 바닥에서 구부정하게 자잖아요. 약간 부정하게 자죠. 새우장. 아프니까. 이 사람 똑똑하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누워있으면 그냥 바로 펴지는 줄 알았군요. 누가 일자로 이렇게 나요? 하잖아요. 역시 MC는 MC 하는 그게 다 있구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이유를 대세요. 이 신부될 분이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심해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네. 자취방은 알고 보니.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 아침에 자는 모습. 그 전만의 그림으로도 힘들게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굳이 인견없다. 굳이 누워있고 친구가 아침에 해장국을 찾아오고 억지 설정입니다. 꼭 누워 필요하니까 자는 걸 계속 나왔다. 보여주고. 네네. 이불 깔 힘도 없어. 에이, 펴놓고 나가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나갈 때 펴놓고 뭔가 나가야지. 이유가 있다, 네, 그 네. 장면이. 예. 알겠습니다. 부끄럽다. 강직성. 예. 이게 정답이면 저 간두겠습니다. 비타민 간도요. 허리 안 좋을 때 무조건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정도예요? 예, 예. 알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지금 뭐 2번만 빼놓고는 1번, 3번, 4번 나왔는데요. 정답 뭘지 찾아보죠. 결혼식 당일 갑자기 실명이 잃은 새신랑 명수 씨. 그의 실명 원인은 바로 척추염증이 생기는 질환 강직성 척추염의 합병증 때문.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게 된 걸까?
그렇다. 정답은 바로 4번 발목골절. 그렇다면 김숙 씨 정답. 발목골절과 강직성 척추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발목 골절이 있었다는 그 과거의 경력이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대개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같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에 골절의 경력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 3명 중에 1명에서 과거에 골절과 같은 외상의 경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골절이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명수 씨의 다른 행동, 굽은 자세, 장시간의 운전,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습관 등은 이 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 강직성 척추염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특히 굽은 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하면 척추 측만증이나 그런 다른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장기간 운전을 한다거나 한다면 다리에 어떤 혈전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을 선호하신다면 이제 허리가 펴지고 눌려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감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약 6만 명가량에서 발견되는 질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 80%가 10에서 20대 젊은 층이며 여자보다 남자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많네요. 이것은 만성 관절염의 일종인데 유전적 요인, 세균 감염, 골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척추와 골반에 생긴 염증이 그 시작이다. 병이 진행되면 온몸의 뼈가 굳어가면서 관절의 석회화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처럼 관절과 관절이 붙어서 관절이 굳어지는 강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질환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등과 목이 구부러지고 염증으로 인해 무릎, 발목, 발뒤꿈치 등 전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고통스럽겠네요. 만약에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이처럼 척추의 심각한 변형은 물론 신장, 심장, 폐 등 인체 곳곳의 장기에 염증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장기까지. 오늘의 주인공처럼 실명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 그렇다면 실명과 강직성 척추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처럼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신 분들이 50% 이상에서 안구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안구 내 홍채라고 하는 조직을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포도막염이 발생하게 되면 심하게 눈이 충혈되고 눈이 많이 부시고 또 두통도 심해지게 되고,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력이 점점 소실되게 되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중요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조기에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처럼 약물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막아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할까?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요통 이외에도 입안이 자주 헐거나 몸통에 모낭염과 같은 어떤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특히 하지에 무릎이나 발목, 발뒤꿈치 이런 한두 군데씩 심하게 붓고 아픈 경우, 그 다음에 배탈설사가 많이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요통과 더불어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행동,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김숙 씨가